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팀의 이민정, 정선원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그림책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인데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북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읽을 법한 그림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많은 양육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아이들의 그림책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읽어줘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림책 리뷰 전문가이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선원 기자님에게 그림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정 기자님은 네네. 초등 2학년 또 5살 네네. 아이를 둔 엄마이자 네네. 양육, 교육 전문 기자님이세요. 부끄럽네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네. 제가 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다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양육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림책 어떻게 골라야 되냐. 네네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책들이 제일 많이 알려주는 게 연령별로 골라줘라 라는 네네. 말씀들을 하세요. 맞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 9월, 10월 즈음에 인터뷰했던 분 중에 서울대의 최나연 교수님 계세요. 당신의 문해력, 그 다음에 문해력 유치원에 출연하셨던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림책이 0세부터 100세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 몇 살에 읽어야 되는 책 이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골라서 읽혀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애들이랑 책을 읽어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연령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린이의, 아이의 취향인 것 같아요. 어린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림책, 뭐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주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일단 한번 읽혀보시면서 아이가 좋아하는지 반응을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단행본을 사줘야 되냐, 네. 전집을 사줘야 되냐. 네. 이거는 저희 부모님 때부터 맞아요. 많은 고민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맞아요. 전문가분들은 주로 전집은 별로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집을 구매해서 막 책장에 꽂아놓으면 아이한테 읽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만 줄 수 있으니까 전집은 별로 추천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전집도 되게 훌륭한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행본도 많지만 전집도 저는 좀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전집을 좀 소개하자면,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해드리는 거는 해피차일드 애플의 창작동화 시리즈, 그 다음에 탄탄경제동화, 솔루토이 지리, 새싹인물전, 그 아람에서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는 저는 되게 오랫동안 책장에 꽂아놓고 읽었던 책이고, 주로 어디서 샀냐면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로 거의 다 샀고요. 근데 제가 전집이랑 단행본을 사보면 확실히 그 이야기의 완성도나 책의 만듦새는 단행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책의 완성도로 따지면 단행본을 사는 게 훨씬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집 중에서 단행본 형태로 하나씩 발행이 되고 발행되면 전집이 한 권씩 늘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추천한 책 중에 그 새싹 인물전 같은 게 그런 형태인데, 이런 거는 개별 책들의 완성도도 되게 높은 편이고, 대부분은 전집을 추천하지 않지만 저는 적절히 활용하는 게 가성비가 높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네. 네, 여러분, 내돈내산 이야기였습니다. 내돈내산. 저희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림책에도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나요? 저는 이제 출판사가 이게 한번 게이트키핑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출판사가 한번 이렇게 검열은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거른 컨텐츠들이 책으로 나오는 거니까, 저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특별히 막 나쁜 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담인 것 같아요. 좋은 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되게 부담이 돼요. 애한테 맞습니다. 이 책을 권해도 되나, 뭐 이런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저는 그런 부담감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좋아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점에 가서 아이가 그냥 골라온 책, 나 네네. 이거 그냥 읽고 싶어 한 네네. 책을 고르는 게 네네. 베스트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책값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다 사려고 치면.
뭐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지역 도서관에 한 사람이 5권 빌릴 수 있는데 만약에 4인 가족이다 이러면 20권까지 빌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역 도서관에서 되게 많이 빌려다 보고요. 그 중에 아이가 되게 꽂혀하는 책이 있어요. 반복해서 2주간 빌리는 동안 되게 좋아하고 반복해서 보는 책이 있으면 그런 거 중심으로 저는 사주거든요. 그러면 책장에 꽂혀 있으면 그걸 되게 반복해서 여러 번 보게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한테 책을 사줄 때 이게 저만의 약간 노하우 같은 건데 그 작가 중심으로 좀 책을 확장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편이에요. 최근에 저희 이제 둘째가 되게 재밌어한 책이 이게 윤정주 작가의 꽁꽁꽁 3부작이 있거든요. 이거 책 읽는 고민 네, 꽁꽁꽁 3 냉장고 이야기예요. 냉장고 이야기인데 이거 되게 저희 둘째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책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꽁꽁꽁 3부작 중에 2개를 빌려왔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3부작을 다 주문해준 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가 중심으로 좀 책을 확장해서 읽히면 아마 그림책 읽는 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을 샀어요. 글을 아는 아이들은 알아서 읽겠지만 또 엄마랑 읽는 거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구연 동화를 해줘야 되나? 목소리를 바꾸고 톤을 바꾸고 연기를 해가면서까지 아이한테 글을 읽어줘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네,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읽어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책을 만약에 아이한테 읽어줘 봤다면은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은 책을 재밌게 읽어줘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뷰한 분 중에 김성효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 글쓰기로 되게 유명한, 글쓰기를 가르치는 걸로 유명한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해준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는 아이에게 외장 하드가 되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 아이가 지금 첫째가 2학년이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도 혼자 읽으면 그 텍스트 자체를 읽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맞아요. 읽고 해독하는 2단계가 있는데 아이들은 읽고 소리로 변환해서 읽는 그 행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해석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처럼 숙달이 되면 해석을 동시에 읽으면서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걸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최나혜 교수님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책 읽는 걸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읽어주는 거에 절대 인색하지 말고 계속 읽어주라고 하셔서 저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를 아직도 책을 읽어주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양육자분들한테. 그게 뭐냐면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양육자가 아이에게 하루 15분 책 읽어주는 게 아이의 문해력 발달에 엄청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인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책에서는 좀 계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층에 따라서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책을 읽어주면 우리 어린이 그림책엔 단어 몇 개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일상 대화에서 쓰는 단어보다 어린이 책, 그림책에 나오는 단어가 더 다양하고 풍부하대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그런 계층 차이를 좀 커버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 책에서 해요. 그래서 매일 15분간 책을 읽어주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많은 양육자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이 문해력의 격차는 좀 해결되는 거 아닐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라고 생각한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 책은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는 아침에 9시에 가면 12시에 집에 오거든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가정에서 책을 읽어주냐 안 읽어주느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최나혜 교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이거 마태 효과라고 한대요. 초반에 격차가 뒤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것도 막 1시간 읽어줘야지 이런 부담스러워서 못 읽잖아요. 그냥 한 15분? 짧은 거 한두 권만 읽어줘야지 이렇게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의 문해력 발달에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구연동화의 부담 내려놓으시고 읽어주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이 글이 남아있는데도 이거를 그냥 지루해서 빨리빨리 넘기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꼭 참고 아이들을 끝까지 읽히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넘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저는 그냥 제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첫째는 읽어주면 거의 몰입해서 끝까지 읽는 편이었는데 둘째가 좀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재미없으면 넘기고 그냥 제가 막 읽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딴 데 가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그냥 애가 재미없어 하면 그냥 안 읽어요. 막 억지로 막 읽게 하면은 얘가 책을 싫어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강요하진 않거든요. 이제 둘째랑 책을 읽으면서 생긴 팁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이제 읽기 전에 자, 책 읽자 이렇게 말하고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책장에서 막 골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 멈추는 게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자기가 골라오면. 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아이가 이런 유형의 아이다라고 하면 엄마가 골라주시지 마시고 오늘 무슨 책 읽고 싶어 네가 골라와 이렇게 말하면 훨씬 몰입해서 끝까지 읽더라 이런 네, 팁을 알려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책을 덮는다면 직접 책을 골라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그런데 같은 책을 반복해서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저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해요. 왜냐면 다 사줄 수도 없고 책장에 있는 거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건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다니면서 만난 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반복해서 읽는 거는 아주 좋은 독서 습관이라고 하셨거든요. 내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해리엇 지퍼드의 안나의 빨간 외투라는 책을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거의 한 300번도 넘게 진짜 약간 과장을 더해서 제가 읽어준 것만 해도 그만큼 될 것 같아요. 진짜 마르고 닳도록 읽었는데 워낙 많이 보니까 막 그림책에 보면 그림의 주인공 말고 되게 세밀한 작은 거 그런 거 막 얘기하고 여기 이런 거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읽는 거는 저는 좋은 독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만나보면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복해서 보는 거는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고 반복해서 읽는 거 오히려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만화책 보여줘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진짜. 만화책 읽어줘도 괜찮나요? 저도 전문가 인터뷰하면 꼭 물어보거든요. 만화책, 특히 학습 만화 요즘 정말 많이 보잖아요. 많이 물어보는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한결같이 아주 안 읽게 하지는 말고 적당히 읽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셨고 이거 다만 이제 조건 같은 게 있는데 책을 먼저 읽고 학습 만화를 읽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보상으로 학습 만화를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주제로 책과 그 학습 만화가 있으면 책을 먼저 읽고 학습 만화를 보게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추천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만화는 이미지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이제 책은 텍스트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니까 텍스트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게 문해력 발달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양육자가 아이랑 같이 그림책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요? 다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면 아이랑 공유하는 일상이 생기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사실 한 집에 살지만 공유하는 일상이 거의 없어요. 저녁에 잠깐 만나서 아침에 잠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잠깐 같이 놀다가 잠자는 게 다인데 책을 같이 읽으면 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도 생겨요. 이제 유치원에서 책 빌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책 빌려오면 그 책을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빌려온 그 책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치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와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비유가 너무 적절하네요. 적절하죠. 그거를 어릴 적에 그림책으로 함께 해주면 엄마에게도 좋고 아이한테는 좋은 추억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핵심 그림책 추천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그림책 리뷰를 하고 있는데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아이랑 그림책을 읽어보니까 좋은 그림책이 너무 많은데 사실 좀 소개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대부분 이제 그 신문사에도 문화부에서는 어른 책을 주로 다루지 아이 책은 거의 안 다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도 좋고 약간 아마 양육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시 같아요. 압축적으로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너무 약간 뭉클하게 좋은 것도 많고 거기에 그림도 너무 막
신경을 엄청 써서 그려가지고 보면 약간 미술작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막 연령대별로, 상황별로, 작가별로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헬로우 페어런츠 홈페이지에 오시면 리뷰 그 탭에 누르면 저희가 기사 매주 써서 진짜 많이 쌓여 있거든요. 꼭 와서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몇 살이 읽기에 좋은지, 이 작가 다른 책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다 기사 안에 넣어놨거든요. 꼭 와서 관심 있으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 그림책 리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분들, 양육과 교육의 전문가들 인터뷰 기사에서부터 그분들이 직접 쓴 칼럼까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더보기. 더보기로 오시면 돼요. 우리 그럼 더보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